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방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마중을 나온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올해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정기적으로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초청을 제안하자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향후 교류 협력을 위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8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연결 사업도 추진됩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금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앞 도라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 두 정상이 마침내 손을 맞잡고 평화와 번영의 새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계속됐던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끝내고 마침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는 6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정상회담 특집 KBS 9시 뉴스를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상봉을 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소식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9시 28분, 인민복을 입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지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에 먼저 도착했고 곧이어 마주선 남북 정상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말 마음 설렘이 지지 않고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분기선까지 나와서 맞이해준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손을 맞잡은 두 정상. 반갑습니다. 김 위원장은 5cm 높이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았습니다. 하동들의 환영과 국군의장대 공식 사열을 마친 두 정상은 평화의 집에서 환담하고 오전 10시 반부터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눈길을 끌었던 장면이 여럿 있었는데요. 역사적인 첫 상봉 순간에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판문점 북측 구역으로 잠시 넘어갔다 오는 깜짝 쇼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오규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두 정상의 첫 만남. 짧은 환담이 오가고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마침내 두 정상이 나란히 선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남측과 북측을 번갈아 향하며 기념 촬영을 한 뒤 남측으로 안내하는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은 북측을 가리키며 깜짝 제안을 합니다. 잠시 멈칫하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역사적인 발을 내딛습니다. 계획에 없던 깜짝 월경에 남북 수행원들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두 정상 간의 뒷이야기는 오전 회담이 끝나고 전해졌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에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넘어온 뒤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10초간 북측 구역에 머무른 두 정상은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65년의 세월 남북을 가로막았던 군사분계선. 이 순간만큼은 그저 5cm 시멘트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오늘 정상회담 일정 중에는 예정에 없던 장면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북측 군 간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 격려를 하기도 했고 회담장으로 가기 전에 두 정상이 양측 수행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갖기도 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렬로 도열한 9명의 북측 수행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최희, 김영철 부위원장 등과 악수를 하는 가운데 군복 차림의 수행원들이 연달아 문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리명수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문 대통령의 경례 후 손에 내민 겁니다. 북한군 수뇌부가 남한의 국군 통수권자에게 거수 경례를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수행원으로 참석했지만 가벼운 목례와 악수로만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사를 끝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갑자기 한쪽을 가리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예정에 없던 기념 촬영을 위해서입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사열을 끝내고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자 문 대통령이 깜짝 포토타임을 제안한 겁니다. 이처럼 양측은 회담 시작 전부터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여부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동선언문에서는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점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을 폐기하기로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또 북핵 폐기 의지 확인을 넘어서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데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명확히 언급한 것은 북한이 핵 폐기의 가장 큰 난관인 검증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남북이 이렇게 완전한 비핵화의 뜻을 모은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았는지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김정은 위원장. 미국 번터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자는데 남북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 가운데 C, 완전한 비핵화가 약속된 겁니다. 그 수준이 굉장히 진전된 것이다고 봐져요. 이제 그러한 원칙과 기본 입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딜,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과감한 결단의 바탕에는 북 내부의 정책 전환도 작용했습니다. 남북 간에 정상이 합의한다고 해도 경제협력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고, 김 위원장은 이번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수차례 피력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오히려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 핵 없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함에 따라서 이제 관심은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김영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비핵화 논의의 이른바 입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 남북 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핵화 로드맵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수준은 아니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대회에 천명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폐지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과 미사일 동결 선언을 선제적으로 한 데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에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갖고 있는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고 이런 것들을 소위 협상부 제일 앞에다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 문구 등을 토대로 북한이 미국 전략자산의 감축이나 철수 등을 요구할 경우 북미 협상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로드맵을 긴밀히 협의하고 북미 양자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도록 좀 더 전략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이어 또 다른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5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된 판문점에서 새로운 평화의 첫 단추를 꿰는 셈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두 정상이 나란히 서서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두 정상은 종전선언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비정상적인 현재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규정했습니다. 남북은 이를 위해 우선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추진 시기는 연내로 명확히 했습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도 후속 조치로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제법상 정전협상 당사자가 미국과 중국, 북한인 만큼 관련국들과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이 종전선언을 약속하면서 판문점은 65년 만에 그야말로 평화,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합의는 상존하는 전쟁 위험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가 전면 중지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는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고 어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만들어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특히 앞으로 잦아질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도 수시 협의를 통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오늘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에는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하고 다음 달에 장성급 군사회담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구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DMZ 비무장지대에 운용 중인 GP초소는 남북을 합쳐 200여 개 수준. 각각 1000명을 넘겨선 안 되는 병력 규모는 양측을 합하면 10,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개인화기 외에는 무기 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중화기까지 배치돼 있습니다. 모두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군사 완충지대로 설정됐지만 역설적으로 중무장된 상태인 DMZ는 우발적 충돌 위험을 높여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기로 남북이 합의한 겁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는 남측의 DMZ 중화기 철수 제안에 대해 아직 이르다며 거절했고 연평도 포격과 핵실험이 이어지면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북 군사당국은 당장 다음 달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는 등 군사당국장 회담을 자주 열어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리 군 의장대를 사열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언제라도 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은 기자입니다. 오전 9시 34분, 전통 의장대가 남북 정상을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으로 에워쌌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통 의장대가 약식 규모라 아쉽다면서 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초청해 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며 화답했습니다. 130m가량을 걸어 판문점 광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청와대 초청과 수락까지 즉석에서 이뤄낸 겁니다. 두 정상은 6회 공군 3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 관례에 따라 격례 자세를 하진 않았습니다. 한민족의 공감대를 더할 아리랑 가락이 울려 퍼지고 국가 연주나 국기 개양, 예포 발사는 전례에 맞춰 생략했습니다. 판문점 공간이 협소해 정식 의장대 규모보다 다소 적은 300명 규모를 동원했지만 정상 외교 때 선보이는 의장대 사열을 통해 김 위원장을 정상국가 최고 지도자로 예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은 이제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두 정상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꼭 결실을 맺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최형원 기자입니다. 회담장에 마주 앉은 두 정상.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는 듯 날씨 얘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만남을 축하하듯이 날씨도 아주 화창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봄이 한창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 싶다며 회담 성공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강조한 또 다른 키워드는 속도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1년 차인데 임기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이 정권 중반이나 말기에 열려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빠르게 실천에 옮겨 임기 내 결실을 거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파격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남북 대결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통일 속도를 말리말처럼 빠르게 가져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과거 남북관계 경색기를 잃어버린 11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정창하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에 앞선 환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의 긴장 완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결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자 왔다며 문 대통령과 무릎을 맞대고 풀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끊고 통일로 향하는 발걸음에도 북한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인 김여정이 만든 말리마 속도전을 남과 북의 통일 속도로 삼자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말리마는 하루에 만리를 달리는 말을 일컫는 말로 천리마보다 훨씬 빠른 말이어서 김 위원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기를 의미하는 듯한 잃어버린 11년이란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면 꼭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 나가는 계기가 돼서 기대하시는 분들의 그 기대에도 부응하고.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지 100여일 만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정청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평화의 집에서 작성한 방명록의 독특한 서체도 화제가 됐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백두산 서체와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평화의 집으로 들어선 김정은 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으로부터 펜을 건네받아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상향으로 쓰인 방명록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서체가 이색적입니다. 지난해 화성 14형 시험 발사 당시 공개된 문서에서도 나타난 특징적 형태입니다. 일명 주체필체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서체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백두산 서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총비서의 서체를 따라 배운 것은 선대 지도자와의 유사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주민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날짜 표기에선 차이를 보였습니다. 회담일인 27일을 표기할 때 숫자 7에 가로획 하나를 추가했는데 이는 유럽이나 영미권에서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 위원장의 습관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양측의 수행원들을 보면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 모두 이전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국방과 외교 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의미를 박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브레인이라는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양측 수행원으로 얼굴을 맞댔습니다. 국가 간 관계가 아닌 남북 특수관계를 감안해 그동안 양측 외교 수장이 정상회담에 동석하지 않았던 관례에 비춰보면 파격입니다. 북한군의 핵심인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도 이번에 새롭게 수행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경두 합참의장이 참가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 수행단에
군의 핵심 책임자와 외교 라인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처음에 예상하지는 못했던 부분입니다. 양측 외교, 국방 핵심 라인이 동원된 것은 향후 북미 회담에 앞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대한 남북 간 심층적 논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양측 외교 국방 라인의 연쇄 회담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오찬을 마친 두 정상은 판문점 경내를 산책하면서 도보다리 벤치 위에서 배석자 없이 꽤 긴 시간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깊은 속내를 나눴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오후 4시 36분, 양 정상은 판문점 구역 내 도보다리까지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군사분계선 다리 끝에 마련된 의자에 앉은 두 정상. 사진 몇 장을 찍더니 김 위원장이 취재진에게 물러가 달라며 손짓합니다. 수행원조차 물리친 채 두 사람 만의 단독 회담이 시작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때론 심각한 얼굴로 주장을 펼쳤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차분한 태도로 응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쪽으로 몸을 기울여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도보다리 위 단독 회담은 이렇게 30분간 이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두 정상은 이에 앞서 공동 식수 행사를 가졌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심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방북길에 오를 때 바로 그 길입니다. 소중하고 잘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은 나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로 평화의 시대를 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자 정치권은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포기 의사를 발견할 수 없다며 위장 평화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뜨겁게 환영한다며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사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며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기반을 다진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야당들도 대체로 회담 성과를 반겼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이 제시됐다며 한반도 냉전 해소에 기여할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그 어느 회담보다 강력한 평화 조치들이 합의됐다며 모든 정치 세력이 함께 선언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대통령에 요청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한 핵 폐기 약속을 찾아볼 수 없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이라며 한반도 상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라고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각국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전종철 특파원, 미국에서는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네, 백악관 대변인 성명은 남북 정상이 첫 대면을 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역사적 만남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긴밀한 공조에 감사한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서도 굳건한 논의가 지속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지한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회담이 비핵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미 언론은 남북 정상의 첫 만남과 판문점 선언을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CNN은 정상회담의 주요 대목마다 실시간으로 생중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한 경계선을 넘어온 첫 번째 북한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두 정상의 만남을 역사적인 악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포용 정책의 시대가 열릴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국제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에도 주목했습니다. 반면에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까다로운 미국과 북한 지도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미 언론은 비핵화를 위한 큰 첫걸음을 일제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다만 앞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방금 전 트위터에서 한국전은 끝날 것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나시나 특파원,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일본 측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예,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직후 아베 일본 총리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회담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한 점,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회담의 구체적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듣고 싶다면서 일본이 소외될 우려는 전혀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논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논의됐는지 매우 궁금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열린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는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충실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국내의 각종 정치적 악재를 북한발 안보 위기론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징을 연결하겠습니다. 중국도 오늘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철 특파원, 오늘 회담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판문점 선언 직후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 명의의 담화가 나왔는데요. 남북 정상은 성공적으로 회담을 개최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회담이었고 중국은 이에 축하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춘잉 대변인도 이 두 정상의 만남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에 박수를 보내고 두 정상의 결단과 용기를 높게 평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던 형제도 서로 만나 한번 웃으면 이 원한을 다 씻어낼 수 있다라는 중국의 대문호 루신의 문구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특히 종전선언이나 이 평화협정 또 중국과도 관련이 될 이 남북 미중 4자 회담 개최 추진 소식 등을 중점적으로 전했습니다. 이 바이두나 텅신 등 이 포털 매체들까지도 회담 상황을 수시로 생중계했는데요. 중국 SNS의 네티즌들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역사적인 선언이다. 남북이 선언대로 실천하기 바란다는 등 기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향후 한미 또 북미 정상회담의 향배를 주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적극적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5곳 가운데서 싱가포르가 가장 유력하다는 미국 언론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미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를 곧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or 4 dates and that includes locations. We have 5 locations and that'll all be narrowed down.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회담 개최 시기를 다음 달 또는 6월 초라고 밝혔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6월 중순 이전에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회담 장소로는 비교적 중립지대인 스위스와 스웨덴, 싱가포르, 몽골과 미국령 괌 등 5곳을 꼽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싱가포르가 가장 유력하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평양 싱가포르 간 거리가 4,700km여서 김 위원장의 전용기로 논스탑 운항이 가능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인프라가 잘 구축된 싱가포르를 최적지로 생각한다고 미 워싱턴 외교관은 전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당시 타이완 총통의 역사적 첫 정상회담을 주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의의 진전 정도에 따라 깜짝 장소가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오늘 환하게 웃으며 판문점으로 걸어 들어오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문 대통령의 손을 잡아 끄는 돌발 행동부터 솔직하고 대담한 화법까지 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방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한 미소를 띤 채 성큼성큼 걸어와 손을 내민 김정은 국무위원장. 기념 촬영을 모두 마친 순간 두 정상의 발이 또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향합니다. 나는 언제쯤 북측에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문 대통령의 말에 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손을 잡아 끌었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판문점 환담 자리에서도 솔직하고 대담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을 통해 백두산에 꼭 가보고 싶다는 문 대통령에게 열악한 교통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이런 솔직함은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 보여준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북한에서 가져온 평양냉면 얘기로 유머 감각을 보여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판문각에서 레드카펫을 지나 200m가량 걸어온 뒤 숨을 몰아쉬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철통 경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만큼 회담 일정 내내 삼엄한 경호를 펼쳤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 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 건장한 남성들이 늘어섭니다. 오전 11시 57분쯤 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장을 빠져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준비된 검은색 차량에 오르고 12명의 남성들이 움직이는 차량에 맞춰 V자 모양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빨라져도 이에 맞춰 계속 달립니다. 이들의 경호는 차량이 카메라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오후 4시 25분쯤 비슷한 상황은 다시 한번 연출됩니다. 식수를 위해 소떼길로 이동할 때도 12명의 경호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판문각에서도 이들은 김 위원장을 온몸으로 철통 경호했습니다. 평화의 집에 먼저 도착해 김 위원장이 사용할 집기를 소독하고 폭발물 등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2월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방남했을 때도 이른바 백두혈통을 둘러싼 경호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방남에는 그때보다 훨씬 삼엄한 수준의 경호가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돌발 상황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회담 일정 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남북 정상들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지만 북측 매체들은 아직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출발 소식을 빠르게 보도한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 반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출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4월 27일 새벽 평양을 출발하시었습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오늘 오전 9시 반
판문점 군사분계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고 역사적인 회담을 하게 된다며 일정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일정을 회담 당일 그리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또 이번 회담이 민족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측 지역에서 진행되게 된다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의제에 대해서는 남측과는 다소 순서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재반 문제들에 대하여 호심탄회하게. 이처럼 김 위원장의 출발 소식은 비교적 신속하게 전했지만 막상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판문점을 출발하거나 평양에 돌아오면 관련 소식을 전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남북 정상은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동해선과 경의선 등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김여정 제1부부장. 인천국제공항에서 평창까지 KTX 특별열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평창 고속열차가 오늘 두 정상의 환담에서 언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통해 백두산을 가고 싶다고 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북측의 교통 상황이 민망한 수준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평창 고속열차가 좋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일행을 통해 KTX에 대해 전해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 모두 고속철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의 철도 노선 대부분은 단선입니다. 또 기관차 노후 등으로 인해 운행 속도도 빠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 기차도 많이 못 다니고 있고 많이 못 다니다 보니까 그 노후화가 많이 됐고 또 관리도 또 자원도 부족하고. 남북은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철도와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 건설과 경제특구 개발 등이 재개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이렇게 두 정상이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에 합의하면서 남북 철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끊겼던 경의선과 동해선이 분단 56년 만에 연결된 순간 남측에서 출발한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달립니다. 1년여간 화물열차가 남과 북을 오갔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다시 중단됐습니다. 남북 간 철도망 복원은 동해선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복원된 북한 감호와 강원도 고성 구간을 강릉까지만 연결하면 됩니다. 경의선 구간 복원은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재가동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고속철도망까지 깔리면 부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쳐 영국까지 유라시아 대륙 철도가 현실이 됩니다. 동북아 일일 생활권,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선도하는 그러한 미래의 아주 핵심 인프라를 남과 북이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남북 철도망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 조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의 만남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 판문점으로 향하는 문 대통령 차량에 등장해 환호를 보냅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남북의 정상이 군사분계선 사이에서 처음으로 악수를 나누는 순간 곳곳에서 웃음과 눈물,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와 진짜 저기를 걸어 나오는구나. 이렇게 어디 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구나 하고 대박이다 이러면서 봤어요. 신기해서. 바쁜 출근 시간이지만 오늘의 특별한 순간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손에 쥔 작은 화면으로 정상들의 만남을 지켜봅니다. 그게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싶고요. 통일에 한 발짝 더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상들의 만찬 메뉴로 오른 평양냉면 식당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두 분 악수하시기도 하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에 평양냉면을 먹으면 좋지 않을까? SNS에 담은 응원의 메시지, 꼭꼭 눌러 쓴 손글씨와 TV 속 화면을 찍은 사진들까지. 온라인에서도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기대와 긴장으로 숨가빴던 하루.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남북 두 정상은 오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민족 자주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가 한민족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연대하자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공동선언 정신도 계승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알리면서 남북 관계 획기적인 진전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오늘 공식 만찬 식탁에는 뜻깊은 음식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평양냉면은 정상회담 초반부터 만찬장 분위기를 돋구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 모두 발언에서 만남의 의의를 진지하게 풀어내던 김정은 위원장. 잠시 숨을 고르며 얼굴에 미소를 띠더니 화제를 바꿉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 메뉴로 먼저 제안한 평양냉면 얘기로 순식간에 참석자들 사이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북한이 판문점에 제면기를 공수하고 옥류관 수석 요리사까지 파견하는 성의를 보였다는 점도 자연스레 부각됐습니다. 앞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평양냉면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식사이자 이야깃거리였습니다.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만찬 메뉴는 또 있습니다. 감자를 으깨 만드는 스위스 로에스티를 재해석한 이 음식,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년 시절을 보낸 부산의 달고기구이와 더불어 만찬 식탁에서 두 정상의 향수를 자극하고 남북한 지역을 아우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화합과 평화의 염원을 담아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 미 CNN은 국수 외교로 부르며 주목했고 영국 BBC는 만찬의 목표가 테이블 위의 통일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강원도 속초의 아바이 마을 주민들은 오늘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북녘의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동력선 갯배가 오가는 작은 바닷가 마을. 일사 후퇴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정착한 아바이 마을입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김순희 할머니는 함경남도 흥남에서 배를 탔습니다. 18 여고생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고 2학년째기 흥남 여고 나는 교복 입고 나오고 배 타고. 더 늦기 전에 고향을 찾아 가족 친지를 만나보는 게 소원입니다. 아이 갈 수만 있으면 가지요. 고향이 여기 가까워요. 원산에서 흥남이 300리요.
가까워요. 한때 1000명이 넘었던 1세대 실향민은 이제 1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도 봐도 다 돌아갔지. 네, 다 사망. 실향민들은 하루 종일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고향 방문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고향 땅을 한번 보고 와서 죽는 게 내도 제대로 감겠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가던 아바이 마을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북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 청소년들은 한반도에 불고 있는 이 훈풍을 어떻게 느낄까요? 오는 6월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축구대회에 출전하는 어린 선수들을 최영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창단한 지 갓 한 달 된 청소년 축구팀 연천 미라클 선수들. 6월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앞두고 투지가 넘치 다 뽐내고 북한 친구들 이기고 오겠습니다. 좋아하는 축구를 통해 북한 땅을 밟게 돼 기대가 남다릅니다. 옛날에는 북한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했는데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통일이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소년들은 사격 훈련 소리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사격하는 거 다 들리고 군사 훈련 관련된 게 더 가까이 느껴지니까 대화와 평화의 시기를 누구보다 기다려온 만큼 한반도에 불고 있는 훈풍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해준다면 어느 정도 평화 통일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을 쌓는 게 아닌가. 어느새 통일까지 꿈꾸는 접경 지역 청소년들은 누구보다 대화와 평화의 시기를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꿈에서 말고 지금 만나고 싶구나.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아침 9시 반부터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공식 일정 중간중간에 뜻깊은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정상회담 이모저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의 홍민 실장 그리고 북한부 이허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ung 실장님, 먼저 지금 그 공식 만찬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만큼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오늘 판문점 선언이 이제 그 정상회담의 백미인데 판문점 선언의 특징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원래 예상했던 거는 비핵화의 발언 수위 그리고 합의문에 어느 정도가 담길지가 이제 굉장히 관심사였고 또 하나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평화정착 문제 이것이 이제 상당히 심도 있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예상외로 남북 관계에 관련된 현안 의제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컨텐츠화돼서 담겼습니다. 그런 아마 이런 구조는 나온 것이 비핵화 문제와 평화 정착 문제가 굉장히 순조롭게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 이상의 합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 현안이 보다 많이 당겨도 부담이 덜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까. 이게 아주 가장 특징적인 지금 선언문의 아마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비핵화 부분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진전된 합의를 이뤘고 그렇다면 북미 회담에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어질까요? 예, 이번에 이제 사실상 그 1월 1일 이후부터 한 5차례에 걸쳐서 비핵화 의지는 이미 상당 부분 북한이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의지가 표현되길 이제 바랬는데 사실상 기대한 것보다 좀 높은 수준에 나왔다. 왜냐하면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된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좀 더 높은 수위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실행 로드맵, 시한을 못 박는다든가 방법과 범주를 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여지를 이번에 만들어줬다. 거기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그 남북관계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오늘 남북관계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14선언 합의 내용을 이행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남북관계 발전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과거 1, 2차 정상회담과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2차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상당히 합의문 내용이 좀 모호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협의하겠다 정도로 이렇게 끝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적시됐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실행 내용들이 적시됐다. 예를 들면은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가 8.15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든가 또 서해의 평화지대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실행력을 높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모호하게 처리될 경우에는 그것을 또 다시 확인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럴 필요 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사항들을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만찬과 관련돼서 우리 이효영 기자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오늘 만찬이 그 두 정상 부부 동반 형식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오늘 이설주 여사가 함께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요. 사실 어제 마지막 브리핑 때도 그 점을 완벽하게 합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오전에 이루어졌던 합의가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공적인 회담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만찬 자리에 전격적으로 등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최고 지도자의 부인으로서